확실히 M1 울트라가 오버스펙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인가요? 네. 하지만 나는 끝판왕인 M1 울트라가 사고 싶은데. 괜찮다니까요.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이세요? 네. 왜 이렇게 화를 내 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얼마 전에 맥 스튜디오랑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모니터를 주신다니 디에디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구독자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이고 저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하셨군요. 센스쟁이. 술 먹고 주문했더니 그게 거기로 왔네. 저희 집으로 다시 좀 보내주세요. 거의 800만 원짜리 조합인데 구독자 이벤트면은 에디터 M이 제 모가지도 치고 모가지를 또 치겠죠. 사실 저도 한참 전에 맥 스튜디오를 M1 울트라 모델로 주문을 넣어놨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주문한 것만 출고가 더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정도 기다리다가 일단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취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제품은 리뷰를 위해서 애플 코리아를 통해 잠시 대여한 제품입니다. 10코어 CPU 그리고 32코어 GPU의 M1 맥스 탑재 모델이고요. 64기가 통합 메모리, SSD가 화끈하게 4테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조합이 지금 512만 원입니다. 제가 주문을 했던 모델은 사실 더 비쌌어요. 제가 주문했던 옵션이 M1 울트라 프로세서로 20코어 CPU에 64코어 GPU 그리고 64기가 메모리, SSD 2테라 옵션이었는데 그게 아마 593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 옵션으로 제가 주문할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기왕 사는 거 어차피 우리 PD가 오래 쓸 거니까 끝판왕인 M1 울트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여한 기기로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 M1 맥스를 써봤더니 저의 결론이 바뀌었을까요? 네, 일단 맥 스튜디오가 대체 뭐였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기인지 잠깐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3월에 애플이 새로 공개한 새로운 맥 데스크톱이죠. 형태만 보자면 맥 미니처럼 생겼지만 맥 미니보다 훨씬 더 두툼하게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 그래도 일반적인 데스크톱 본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높이가 지금 9.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밑에 쏙 넣어두고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은 기존의 맥 프로 라인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애플이 맥 스튜디오를 공개할 때 M1 라인업의 정점인 M1 울트라를 공개했거든요. M1, M1 프로, M1 맥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M1 울트라인 거죠. 사실 신형 맥북 프로 16인치에 탑재됐던 M1 맥스만 해도 성능이 어마어마했는데 M1 울트라는 M1 맥스 칩 다이 2개를 결합해서 만든 칩셋입니다. 그냥 생긴 것만 봐도 2배가 그냥 더 커요.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2개의 칩을 마더보드를 통해서 연결하면 지연 시간도 늘어나고 대역폭도 감소하고 전력 소모도 더 심해지게 되는데 애플이 이 다이를 결합하는 방식에 또 울트라 표준이라는 굉장히 요란한 이름의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필연적인 비효율성을 없애고 커진 만큼 2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PC랑 비교하면 정말 작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물로 봤을 때 부피감이 있긴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CPU인 M1 맥스는 기존의 맥북 프로 16인치에도 들어갔던 칩셋이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뚱뚱해졌지?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내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여러분 쿨러입니다. 맥 스튜디오 전체 디자인은 발열 제어를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에 2개의 팬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기 후면이랑 바닥에 있는 4,000개 이상의 구멍, 이 천공을 통해서 공기가 효과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고 고성능 작업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맥 스튜디오라는 이름처럼 프로들의 스튜디오에서도 사용할 만한 제품인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도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면은 원래 칩셋이 가지고 있는 용량만큼 작업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M1 맥스나 M1 울트라라는 선수가 오랫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발열 제어 설계 역시 모든 PC의 성능의 일부라는 얘기죠. 저희가 이번에 리뷰한 건 M1 울트라 탑재 모델은 아니고 M1 맥스 모델이긴 하지만 아주 빡세게 하루 종일 4K 영상 편집을 빡빡 돌려봐도 발열은커녕 대체적으로는 표면이 좀 서늘한 편이에요. 소음도 직접 사용한 권 PD가 거의 아무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맥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맥 실리콘 기반의 M1 맥을 사용하면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작업을 정말 살금살금 쉽게 해내요. 발열도 거의 없고 소음도 거의 없고 전력 소모도 적죠. 아시다시피 M1 프로세서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CPU랑 GPU가 메모리를 공유하는 통합 메모리 구조라는 거죠. 보통은 GPU에 할당된 메모리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항상 좀 부족하고 쪼들리거든요. 근데 통합 메모리 구조에서는 빡센 그래픽 작업을 할 때도 무려 64기가나 되는
되는 메모리에서 필요한 만큼 GPU가 뺏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CPU가 GPU랑 같은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비효율성도 없어서 더 빠르고 쾌적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맥 스튜디오를 써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연결성이었습니다. 맥 사용자들은 다 아실 텐데 도킹 스테이션이나 허브를 필수품처럼 사용을 하죠. 워낙 애플이 포트 구성에 야박하기도 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의 약간 편리함 따위는 굉장히 과감하게 무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여러분, 포트 구성 맛집이었던 게 맥 미니였잖아요. 그런데 맥 스튜디오는 훨씬 좋습니다. 포트 구성면에서는 진짜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썬더볼트 4 포트가 무려 4개, 그리고 10기가 이더넷 포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2개의 USB-A 포트, 그리고 HDMI 2.0 포트, 마지막으로 헤드폰 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전면 포트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맥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제가 사용 중인 M1 Max 모델을 기준으로 전면에 2개의 USB 3.1 Gen2 포트와 SD카드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 구성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M1 울트라 모델은 전면에 있는 USB-C 포트도 전부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더라고요. 전면 포트를 통해서 외장 메모리를 필요할 때마다 쉽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배터리 충전용으로도 정말 개꿀인 위치입니다. 아쉬운 거라면 저희는 촬영할 때 CF 익스프레스 타입 A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상 이 좋은 자리에 있는 SD 슬롯을 써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물어보실 게 영상 편집할 때 어때요? 요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영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 한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여러분, 권 PD가 등장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 PD입니다. 자, 이제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데 이제 네. 비교를 위해서 기존에 어떤 제품을 사용 중인지를 좀 말해주시죠. 회사에서는 이제 아이맥 프로를 쓰고 있었고, 네. 이제 개인용 이제 노트북은 맥북 프로 M1 맥스. 16인치 제품. 네, 16인치. 최근 3주 정도 맥 스튜디오로 직접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체감 성능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쾌적한 제품이었어요. 아이맥 프로보다 좋았다. 그쵸. 원래 아이맥 프로를 쓸 때는 네. 무조건 프록시 돌리고 이제 편집을 했었어야 됐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쾌적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맥 프로에서는 프록시 안 돌리고 그냥 파일 넣고 작업하면 잘 안 돌아갔어요? 재생이 안 돼요, 잘. 네. 굉장히 불쾌해요. 난 좋았다고 하길래 막 인생 최고의 PC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막 아무래도 저희 인서트 같은 거 포함해서 캠이 막 한 3개, 4개 정도 올라가면은, 그리고 거기 또 자막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약간 좀 느려지는 버벅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프록시를 켜주는. 근데 사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기존의 인텔 맥이랑 이제 맥 스튜디오가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의 버벅임 없이 진짜 신이 내린 컴퓨터처럼 잘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렌더링 테스트 해봤을 때는 확실히 맥 스튜디오가 더 빠르긴 해요.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올라갔었던 그 나싱 14분짜리 리뷰 영상, 그거를 이제 추출할 때는 동일한 조건이었을 때 맥 스튜디오가 15분 5초, 그리고 아이맥 프로가 18분 15초로 나왔네요. 소름 돋을 정도의 또 차이는 아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저희가 파티 때 들었던 에펙으로 작업한 영상, 맥 스튜디오가 17분 1초, 그리고 아이맥 프로가 23분 36초. 근데 성능에서 이제 렌더링 속도도 중요한데, 네. 하루 종일 이제 영상을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작업하는 동안의 쾌적함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렌더링 걸고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와도 되니까. 여행 갔다 와도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작업할 때 좀 진짜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프리미어를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프리미어에서 이제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자막을 얹을 때 네. 버벅이는 증상이 있어요. 얼마나요? 자막 한번 쳐보세요. 왜 안 나와? 왜 이래 이거? 왜 안 나와? 뭐 슬로우 모션이야? 오류 약간 너 다쳤는데? 그래서 지금 파이널 컷으로 한번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 PD님 같은 경우에는 맥을 현재 사용 중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파이널 컷이 아니라 프리미어 프로를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에펙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에펙을 사용할 때는 그 프리미어와의 어떤 연동성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사실 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자기 손에 잘 맞는 걸 선택을 하면 되니까 만약에 M1 Max에서 버벅거렸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걸 사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원래 M1 울트라가 들어간 맥 스튜디오를 사주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네. 약간 반대가 아니라 진짜 반대예요 이거는. 네. 가격도 가격이고 너무 오버스펙이에요. 뭐 설명 보니까 8K 영상 18개 올려서 작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영화판도 아니고 헐리우드도 아니고. 네, 뭐 유튜브 영상에서 누가 그렇게 헤비하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정도로 작업하기에는 M1 프로도 사실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맥 스튜디오에는 M1 프로 옵션이 없잖아요. 아예 없죠. M1 맥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애플이 머리를 잘 굴렸다. 원래 그런 놈들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앱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 M1 맥스의 성능을 100% 구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라면은 M1 울트라로 간다고 해가지고 막 렌더링이 막 10분 걸리던 게 뭐 2, 3분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뭐 저희 정도 이제 4K로 작업하는 유튜브 영상 작업 환경에서는 확실히 M1 울트라가 오버스펙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인가요? 네. 하지만 나는 끝판왕인 M1 울트라가 사고 싶은데? 괜찮다니까요.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이세요? 네. 왜 이렇게 화를 내 너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쓰던 아이맥 프로 가격이 630만 원인 걸 고려했을 때 그치, 출고가가 확실히- 깡통 기준으로. 네, 확실히 맥 스튜디오가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제일 좋은 걸 사주겠다고 해도 다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컴피디가 봤을 때는 우리는 뭘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계속 아이맥 프로를 쓸 거야? 맥 스튜디오를 산다면 일단 M1 맥스 사야 돼요. 코어도 사실 기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추가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32코어 GPU 정도는 해야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없지 않을까? 아닌가? 뭐 해주신다면 저는 뭐 네. 메모리도 사실 한 32GB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굳이 64까지 가야 할까? 저는 맥 스튜디오 정도를 사면서, 제가 이전에 네. 맥북 에어 같은 기기에서는 사실 기본형 저 거기서 8기가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하는데 32기가 충분할까? 나중에 안 될 걸 생각하면 64기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지만 뭐 해주신다면 네. 받긴 하겠는데. 네, 받긴 하겠는데 표정이 마음에 네. 안 들어서. 말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옵션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 SSD 한 2테라 정도? 저는 이것도 사실 원래 M1 울트라를 사려고 했었기 때문에 M1 맥스로 다시 초이스를 바꾸니까 돈이 너무 많이 굳어가지고 4테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뭐 해주신다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박터지게 의논을 한 대로 각자의 옵션으로 하면은 얼마죠? 저는 일단 깡통에다가 SSD 2테라만 넣었을 때 350만 원. 저는 일단 32코어 GPU로 올리고 이거 27만 원, 64기가 통합 메모리에다가 4테라 SSD를 때려보면 512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양보해서 2테라 SSD로 내리면 431만 원. 요 정도 딱 괜찮아. 내가 보기엔 이거야. 431만 원. 뭐 해주신다면 네. 사주신다면 띠껍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보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권 PD가 써보니까 맥 스튜디오라는 폼팩터 자체가 합리적인가? 근데 지금으로서 작업용 데스크톱으로 애플 제품을 쓸 거라면은 지금 맥 스튜디오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사가 전체가 애플 제품으로 이제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애플 회사죠. 근데 저는 이 맥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 만든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전력을 먹으면서 요 정도 발열과 소음을 갖추고 요 정도 성능을 내는 PC가 우리 인생에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있었는가? 일단 소음을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고 약간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애가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만족스러웠다. 그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좋죠. 좋은데 이거를 200만 원 주고 살 정도인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기울기 스탠드 해가지고 높이 조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옵션이지. 또 54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아리까리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은 모니터까지 결국 따로 사야 되는 거라면 조금만 아이맥 프로로 참고 새로운 이제 애플 실리콘 기반의 아이맥 프로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드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이제 가격을 슬쩍 또 올리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계속 네.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아이맥 프로 비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옛날에 그 인텔 제온일 때 630이 깡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플이 M1 라인업을 처음 내고 나서 처음엔 약간 미끼 상품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M1 라인업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타쿠나 약간 잡았다 이런 잘 약간 걸렸다. 네. 이런 식으로 애플이 슬슬 가격 고급화를 시도하고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무섭기는 하네요. 기존에 괜찮은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셨다면은 그냥 맥 스튜디오 사시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울트라를 사신다면은 정말 말리고 싶고요. 네, M1 맥스 깡통 사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깡통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여러분 맥스튜디오는 발열 제어도 잘 되고 소음도 없고 성능도 좋고 렌더링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기존 인텔 CPU를 탑재한 아이맥 프로랑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성능 차이를 보여줬지만 막상 현재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적화 이슈가 있으며 유튜브 영상 편집 용도라면 M1 맥스 깡통도 충분할 것 같다. 비싼 거 사줄 필요 없다. 요게 권 PD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깡통 사세요. 안녕 사세요. 잘못된 깡통파리. 근데 SSD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SSD는 근데 네. 진짜 개인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근데 1테라 미만은 솔직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고 이 정도의 고급 기종에서 512 옵션 같은 걸 내는 것도 좀 양아치 같다고 생각해. 아니 필요가 없는 옵션인데 마치 그게 시작 가격인 것처럼 그걸 왜 만드냐고.